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30년 차 부부가 지은 플랜테리어로 꾸민 카페 겸 살림집을 소개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했는데 허리 통증이 왔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척추 분리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 시민문화회관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저희 생방송 아침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처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MBC 충북도 개편을 맞아서 이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만 일주일에 3번만 여러분을 이렇게 아침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내용은 더욱더 알차고 풍성하게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갈까요? 들쑥날쑥하면서도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옥천 확진자가 일한 편의점을 다녀가신 분들 136명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손님들 가운데 일부 현금 손님들의 신원이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하는데요. 방역 지침을 잘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7월부터는 워터파크도 문을 열고요. 또 이번 주 내로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일견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죠. 아직까지 코로나19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유념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가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밤새 비가 꽤 빗소리가 많이 내렸어요.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도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주로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쏟아졌죠. 지금은 1mm 내외 약하게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에는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내리다가요. 저녁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충주가 19도, 보은과 영동도 19도, 옥천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오늘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비바람이 불어서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2도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요. 충북 지역에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올해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좁은 곳에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터라서 비 피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어떤 집으로든지 또 구경을 함께 떠나볼 텐데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요, 이 전원주택과 상가를 결합한 주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일하는 공간과 또 집을 함께 해둔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육아나 살림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는 또 편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형 전원주택을 지은 분의 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남편분이 또 아내를 위해서 선물한 집이기도 합니다. 보람이 가득한 그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이 맨션. 누군가로부터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일 텐데요. 매일매일 선물을 푸는 마음으로 사는 집. 그 설레는 집으로 함께 가볼까요?
굽이굽이 돌아 작은 마을과 비포장길을 지나면 마을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찾은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송암리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아 유난히도 햇볕이 잘 드는 동네인데요. 이곳에 들어선 집 하나,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분의 집으로 찾아가 볼 텐데요. 이곳에 온 이후로부터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가족들을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꿈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분의 집이라 과연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어서 오세요.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 부부가 된 윤태영, 정현주 씨입니다. 이 집은 결혼 30년 차 부부가 20년 동안의 청주 도심 생활을 접고 외곽에 카페를 겸한 주택을 지었는데요. 입주한 지 2년 됐습니다. 대지 면적 992제곱미터, 연면적 335제곱미터 규모의 상가형 전원주택. 숲속 중턱에 위치해 있는 이 집은 모던한 외양을 갖고 있는데요. 거창석과 화산석, 적벽돌 자재를 썼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와, 1층은 전체가 카페인데요. 대형 창문과 방수에 좋은 에폭시 바닥 시공을 했고요. 4m 높이의 천장은 노출형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실내에도 식물이 많아서 싱그러워요. 네, 저희 식물들이 바람이 잘 통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참 좋네요. 이 초록초록한 느낌이 마음이 힐링이 돼요. 네, 그렇죠. 넓어서 자칫 휑하게 보일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이렇게 싱그러움으로 채운 건데요. 이게 바로 플랜테리어. 실내 공간에 녹색빛이 도는 식물을 놓으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네요. 카페 한쪽에는 잠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좌식 공간도 두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184제곱미터 규모의 카페 안에는 주방, 화장실, 창고가 전부.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대신 이면에 대형 창문을 설치해 초록초록한 바깥 경치를 실내로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비구비 논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예쁜 길을 따라오니까 이렇게 멋있는 집을 또 만나게 됐어요. 이 집을 어떻게 또 지으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좀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이 동네에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가 3년 정도 이제 아내하고 둘이 주말에 이 농사도 짓고 텃밭 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 인심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전원주택의 입지를 정하는데 좋은 이웃만큼 중요한 기준은 없겠죠? 막연하게 언젠가 집을 지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됐답니다. 그냥 쉴 법도 하지만 정현주 씨는 자신만의 커피숍을 갖길 원했고 남편이 커피숍과 전원주택이 결합된 집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이 집이 아니라 1층은 그러니까 지금 커피숍으로 꾸며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는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은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카페를 짓게 되었어요. 아내가 이제 애들 3명 이렇게 키우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좀 또 여성들은 또 50대가 되면 또 뭐 이런 어떤 운영을 하는 게 좀 로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요? 와, 행복하시겠어요. 네.
이분들 유난히 부부애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 바닷가 마을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한 건 30년 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청주에 정착한 지 20년 됐는데요. 그 사이 아이 셋이 태어났고 정신없이 맞벌이하며 키웠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 셋은 모두 잘 자라주어 현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카페. 그만큼 체력 소모도 많아 쉽지 않은데요.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내려와 있고요. 자연스럽게 카페 일을 돕고 있어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첫째와 둘째는 주방 일을 잘 돕는다면 셋째는 SNS로 홍보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라는데요. 젊은 고객 입장에서 커피숍에 기대하는 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한답니다. 역시 자녀가 힘이네요. 제가 여기 딱 카페 처음 들어왔을 때 어머 세상에 이렇게 손남손녀 직원들이 많을까. 근데 알고 보니 세 분이 혈연 관계라면서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첫째이고 여기 둘째, 그리고 셋째, 막내까지 이렇게 셋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든든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1층에 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점, 또 이렇게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좋은 점 이런 게 있으면 자랑 좀 해주세요. 전원주택 처음 사는데 이제 남들에게 방해받지도 않고 이제 시간도 좀 여유로워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밑에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음료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잘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슈퍼마켓하고 문방구 너무 옛날인가요? 어쨌든 그런 거 하면 막 부러웠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셨어요? 우리 집 이렇게 카페 다니는데 놀러와 이렇게 자랑도 해보셨어요? 네, 각자 친구들도 몇 명씩 데려오고 너무 좋다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부럽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멋있는 공간을 갖고 노셔서.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부모님 덕분에 남매는 오랜 시간 카페에 머물러도 눈치 보이지 않는 이른바 카공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는 덤으로 얻으면서 말이죠. 이번엔 전망 좋은 공간인데요. 어딘지 가볼까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전망을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해 카페 밖으로 나가는 문을 일부러 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숲속으로 캠핑 온 듯한 분위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데 그래서인지 인기가 많다네요. 특히나 어린아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온 고객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전원 생활은 처음이라는 부부에게 요즘 생활은 만족스러울까요? 저희가 이제 한 19년 정도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바닷가에 살았는데 살 만큼 살았잖아요, 바닷가에서. 근데 바다의 장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자연이 사계절 변하는 모습, 또 새소리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또 부엉이도 살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일상 자체가 피서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주변이 또 등산로가 잘 돼 있거든요. 또 집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와, 우리 아버님 자랑이 끝이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우리 어머님은 또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다면서요? 네. 첫 번째 정원 가꾸기를 하다가 미흡한 점은 손님들이 와서 알려준 대로, 아니면 유튜브 보고 아니면 남편이 알려주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자연이 똑같은 날이 없어요. 매일 달라지는 그런 모습에 푹 빠지고 있어요.
그 시내에 살 때는 화분 킬러였죠. 화분 킬러 혹시 네. 잘 좀 식물을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요.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전원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셨네요, 두 분에게. 네. 요즘 푹 빠져 있다는 가드닝. 정현주 씨의 정원을 구경해 볼까요? 어머 세상에, 정원을 정말 예쁘게 가꾸셨어요. 이제 야생화는요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 데서나 꽃피지 않는데요. 명언이네요. 네. 꽃 한 송이를 피우기까지 그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녀는 고향이 남쪽이어서 삼색 버든나무처럼 남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소개할게요. 2층은 가족이 사는 살림집인데요. 방 2개, 서재, 거실, 욕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별도의 출입문과 계단을 두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긴 복도와 현관이 나오고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거실 또한 아주 넓게 만들었습니다. 와, 2층은 전망이 더 좋네요. 더 좋죠. 네. 저희 거실 방향이 동남향에서 이 햇살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난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요? 예. 우와. 단열을 위해 기능성 창호인 로이 복층 유리를 설치했고요. 통풍을 위해 또 다른 면에도 창을 냈는데요. 채광은 물론 통기성까지 좋아 거실이 늘 청량감이 감돕니다. 이 집에서 건축주 윤태영 씨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다름 아닌 2층 테라스. 이렇게 주방이나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주방과 거실을 확장하는 효과는 물론 하늘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집 테라스 공간의 크기는 무려 66제곱미터.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오, 여기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활용도가 좋겠어요? 그렇죠. 1층 같은 경우는 상업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사실 1층보다 2층이 훨씬 전망이 훨씬 좋거든요. 특히 이 발코니 공간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뭐 이렇게 야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는 같이 해서 파티도 할 수 있는 바베큐 파티요. 그렇죠. 언제 한번 초대할게요. 그런데 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차차 점점 더 완성이 그렇죠. 돼가는 집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국내에서 테라스는 주로 홈카페, 홈오피스, 미니 정원, 수납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반면 해외에서는 미니 캠핑장이나 나만의 별장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네요.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발코니. 어떤 꿈의 공간이 될지 기대해 볼게요.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층 상업 공간과 2층 주거 공간으로 용도 분리.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인 플랜테리어. 활용도 높은 테라스 공간. 요즘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부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랍니다. 제일 좋아하는 식구가 누구냐면 동물. 어떠세요? 이제 우리 가족들과 또 행복한 일만 남았잖아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은 이제 아이들이 아직 이제 학생이니까 학업에 열중하고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늘 또 서로 힘쓰고 그런 게 가장 큰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정말 선물 같은 집이네요. 앞으로 더욱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전원에서 새롭게 출발한 가족. 집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서로 돕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행복은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겠죠? 두 번째 인생을 위한 큰 선물. 매일매일 행복하게 풀어보세요. 풍경과 햇살을 가득 아는 집 마이 펜션. 네. 네. 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도 참 깔끔하니 보기 좋았고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자녀들이 이렇게 다 총출동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다 총출동해서 전면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단란하게 화목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 자녀들이 서울로 다 떠나간 후에는 두 부부만 사는 집이었다가 네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음. 자녀들이 잠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네네. 북적이는 집이 되어서 참 좋다고 하시긴 하는데요. 네네. 정말 전원살이의 재미도 있고 또 카페를 통해서 사람 만나는 재미까지 두루두루 즐겁게 사는 분들이셨습니다. 네. 네. 집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집 대지가 굉장히 큰데 집 네. 자체는 작게 지은 그렇게, 느낌이 예, 들었거든요. 맞아요. 오, 예리하시네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이 대지가 100평이라고 해도 이 100평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건축법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오늘 마이미션은요. 도시 지역 내의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 건폐율이 20%, 또 용적률이 100% 이하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 녹지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혹시 내가 가진 땅도 거기에 속하는 건 아닐지, 내가 가진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네. 또 내가 집 지을 땅을 주소를 입력하면은 바로 지역 지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니까 네. 담당 공무원이나 혹은 건축 설계사한테 자세히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좀 집에 관한 좋은 정보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집이 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MBC 중국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집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혜정 씨는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에서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퀴즈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퀴즈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는요. 생두를 수확해서 가공, 볶음, 추출 과정을 거쳐서 마시는 기호 음료는 네.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커플, 2번 커피, 3번 커튼, 4번 커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좀 장황한데 마실 수 있는 거는 이 중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 바로 그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 차 마시기 좋은, 요 정답 마시기 좋은 우리 집. 우리 집에 어떤 공간에서 요거 한 잔 하면 참 좋더라. 예. 사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여러분만의 그런 집안에 숨겨진 네네. 나만의 이거 공간. 마시는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맨션 아까 보고 와서 아유 저렇게 남들처럼 뭐 테라스 우리 집은 테라스도 없고 뭐 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와. 다 요즘 뭐 아파트 사시니까요. 근데 집안에서 내가 차나 오늘 정답 같은 거 마실 때 꼭 그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쯤은 공간 있을 있어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내 침대 위에 작은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마시더라도 난 여기가 네. 제일 마음 편하다. 바로 여기를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함께 보여주셔도 좋겠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어요. 기본 검사는 물론 MRI까지 찍어본 결과 척추 불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 불리증이라니 생소한 병명도 놀라웠지만 제가 아픈 이유가 기막혔습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은 유전적 이유도 있고 어릴 때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한 게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짚어보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체조 선수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운동을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 잘못된 습관이 병을 악화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젊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척추 분리증.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꼼꼼히 짚어주세요. 네. 네. 자, 건강한 뷰티 오늘은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질환이 젊은 환자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정형외과 신재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척추 분리증입니다. 오늘 병명이 일단 이름 자체가 약간 척추를 분리시킨다고 하니까 약간 무서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이게? 네,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이 끊어져 네네. 척추 마디가 분리되어 허리 어우.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설명도 무섭긴 무섭네요. 네. 예. 통상적으로 허리 아래 척추뼈인 5번 요추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예.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척추 분리증 그럼 왜 생기고 증상은 어떤 건지도 예. 궁금해요. 뭐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과격한 운동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허리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통상적인 증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 쪽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운동을 하거나 서 있을 경우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쉬면 통증이 완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다른 검사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유도 선수 이원희 씨나 또 연예인으로는 지성 씨나 이은하 씨가 이 척추 분리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들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나요? 네, 척추 분리증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허리 질환입니다. 네. 보통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높은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경우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듣기는 무서운 병인데 아까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좀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사연자도 이제 젊은 시절에 중3 때까지 체조를 하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도한 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운동을 하다 이렇게 된 거면 쉬면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질환인가요, 이게? 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허리 상태를 만들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행하다가 요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만 요통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허리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허리 근력이 약해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하실 때 전문의나 치료사들의 지도하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척추 분리증의 경우 이제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허리 통증의 유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고 예. 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관절 협부 쪽에 결손이 있는지 예. 척추 분리증이 진행이 되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되었는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환자분의 화면일까요? 그러면? 네네. 예. 또한 저는 MRI 검사를 통해서 예. 어디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와 밀려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 분리증 치료가 어려운지요? 요즘 현재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라든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행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소염 진통제의 처방과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대행 정도와 근력의 필요 여부를 체크해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협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좁아진 통로를 넓혀 하지로 이어지는 방사통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척추하면 저희들은 보통 척추 쪽은 디스크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은 아니고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진 분리된 거니까 좀 아예 다른 질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혜정 씨도 지성 씨 얘기하셨는데 지성 씨도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도 그 마라톤 하는 예능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잘 관리하면은 잘 이렇게 또 지내실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혹시 그러면은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도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좀 오히려 근력 강화 같은 걸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리에 그 퇴행이 진행이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료인의 그 지도하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과 같은 허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면서 보존적 치료와 예. 바른 자세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또 코어 운동을 하는 게 또 중요하군요. 예. 그렇네요. 이 건강한 이 척추를 지키려면 사실 이제 생활 속에서 습관 잡는 거, 예방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 가지면 좋을까요? 허리에 좋지 않은 행동이나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시간 앉아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쿠션을 받쳐서 네. 척추의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주무시는 것보다 예.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주무시면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생활 속에서 이런 자세 하지 마라라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수험생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예. 의자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인데요.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예.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양반다리는 허리와 고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 중에 의자 앉은 다음에 신발 벗고 양반다리 하시는 시원하다고.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예. 네, 또한 그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X자로 교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이러한 자세는 다리를 꼬는 동작에 변형된 자세이기 때문에 또한 허리와 고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예. 이런 자세는 멀리하시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꼭. 아, 요거 말씀하시는 뭐 거죠? 아예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라도 이렇게 X자로, X자로. 지금 네. 화면에 지금 저 X자로 이렇게 요거 안 좋다고 합니다. 안 되네요. 예. 네. 자, 화분 우리 저 일상생활에 보면 화분 같은 거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할 때 또 애도 이제 무거워지면 애 들다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평소에 허리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허리 통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허리에 좋은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신다면 몇 달 뒤에 좋은 허리 습관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습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에 지나간 내용도 좀 많습니다만 일단 머리에 기억되는 건 이거 앉은 자세로 양반다리 하는 거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리고 다리 예, 요렇게 다리 하는 이렇게 거. X자로 네, 안 됩니다. 요거 안 된다. 이거 늘 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죠? 이런 또 습관, 했어요.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가 좀 고쳐 나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 심재명 원장님 그리고 유혜자 리포터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런지를 하며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으로 골반과 엉덩이,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으로 전신 운동, 다이어트에 좋은 런지 터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옆으로 열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한쪽 다리 뒤로 멀리 보내며 앞에 있는 무릎은 구부리고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 터치합니다.
다시 올라왔다가 반대, 다시 올라오고요. 반복해줄게요. 완성 동작에서 1초 정도는 머무르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있는 무릎은 안으로 말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며 동작을 해줄 거예요. 무릎을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옆으로 뻗은 팔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그래서 허벅지랑 엉덩이, 그다음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 전신의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무릎은 구부리고 왼발은 뒤로 터치, 왼손 손끝을 바닥으로 터치. 다시 올라와서 반대, 반대. 옆으로 뻗은 팔은 바닥이랑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앞에 있는 무릎은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열어 허벅지랑 엉덩이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올라올 때 코어와 골반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전신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그대로 올라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을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자 1분 홈트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은 괜히 앞서서 척추 분리증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거 막 굽힐 때 이거 허리 괜찮은 거 아닌가 안 괜찮은 거 아닌가 괜히 걱정하면서 또, 맞아요. 보게 되는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서 스트레칭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생두를 수확해서 가공, 볶음, 추출 과정을 거쳐 마시는 기호 음료는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커플, 2번 커피, 3번 커튼, 4번 커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정말 좋아하죠. 하루에 한 5-6잔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세계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이것 소비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는 요것 바로 정답으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차 마시기 좋은 우리 집. 어떤 공간에서 차나 이 정답을 마시면 참 좋더라. 서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들 뭐 주방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소파 한 켠, 여기 딱 요 구석진 요 자리, 요게 내 자리다. 네. 난 여기서 요거 마실 때가 제일 편하더라.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네. 뭐 내용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사진 있으시다면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시민회관은 있게 마련인데요. 자, 전라도 광주에도 50년 동안 사랑받았던 시민회관이 얼마 전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만화영화 황금박쥐가 하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옆에 개구멍으로 조금씩 보이는 구멍으로 만화영화를 봤지. 시민들이 이제 최초로 건디식 결혼식으로 올렸다. 느티나무 연어 들들어갖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추억이 담긴 공간 지금 만나봅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한 복합 문화공간. 정식으로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곳은 광주의 청년들 19개 팀 33명의 청년들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광주의 상품과 광주의 콘텐츠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도로 꾸며진 공간인데요. 빛나는 열정은 물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청년들. 아무래도 지금 딸기 올라간 티라미수가 가장 많이 나가고 이제 오리지널 티라미수가 기본적으로 가장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50대, 60대. 와, 진짜 광주 핫플 맞네요. 광주 사람들 발도장 꼭 찍게 만드는 이곳은 사실 광주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1971년도에 이 건축물이 들어섰고요. 그 당시 때는 전국에 이제 문화시설, 문화복합공간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의 유일한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수행을 했었던 공간입니다. 변변한 복합 문화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 이곳에선 시민들의 특별한 나들이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시민회관을 기억하는 광주공원 매점 주인. 옛날에는 그 많이 왔대. 그 자동차가 없고 저 시외로 나갈 줄도 모르고 만화영화 여기서 20원 할 때, 15원 할 때, 예? 학생들 한 200명씩 가면 돈 없으면 달걀도 갖다 한 2개씩 갖고 와서 들어가고 오는 놈들 많은데. 그리고 이곳은 80년 5월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 때에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무장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제대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이 광장에서 그 총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대비한 개훈군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총검수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 사적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충분한 공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되기 시작한 시민회관은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2011년도에는 이 건물이 철거될 위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거 명령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이 건물의 가치나 근대 건축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된다.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힐 무렵 시민회관의 서포터즈를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태권브이를 영화를 보던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여기 옆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이 있어. 일단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여기에 녹아있죠. 중첩되어 있지. 이 공간은 막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서 이 공간이 되게 멋지다. 광주공원에 자리한 광주시민회관. 그래서인지 건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배경에 녹색이죠. 근데 녹색은 어떤 인테리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공간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민회관이 그 14년도에 리노베이션 이후에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역사의 공간인 광주시민회관이 너무 죽어가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청년들이 들어오면 훨씬 활력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광주시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19개 팀. 한 명씩 만나볼까요?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주로 요즘에 유행하는 관엽식물류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인장이나 조금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런 지원금이 따로 있어서 그 금액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은 다양한 교육과 영화 상영이 가능한 교육장과 소극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런닝맨처럼 이 시민회관과 뭐 이쪽 근방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광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게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광주 역사 캠프가 진행될 거라는데 기대해 볼게요. 광주의 여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다양한 광주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민회관에 입주해서 작업하는 만큼 광주만의 색깔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19팀의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자주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은 다양한 수업도 진행되고 플리마켓은 물론 공연도 진행됩니다. 역시 찾아올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웠어요. 솔직히 이런 카페로 개조를 안 했으면 안 와봤을 것 같은데 카페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찾고. 아빠도 어렸을 때 여기서 공연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아빠랑 이제 가족끼리 같이 와서 추억 쌓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광주 시민회관입니다. 야외 이용하시는 분들 좀 뿌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옷이 물리신 분들 이렇게 바르는 거 조금 비치해두면. 종종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요. 각기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의견들도 많고 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롭기보다는 더 나은 공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댑니다. 서로 윈윈하는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쪽이랑 경쟁 아닌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성용 씨, 송효인 씨 덕분에 항상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같이 콜라보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분 모두 응원할게요.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방이자 소통 공간이었던 광주 시민회관은 지금 청년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서 티라미수 같이 좀 더 달콤한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발판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같이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뭐 매출로 따지자면 억대겠죠? 광주 시민들을 즐겁게 했던 시민회관은 광주의 새로운 명물로 뜨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원래 이렇게 공원에 있는 시민회관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또 보존하고 이렇게 이런 만들어 놨고 하니까 독특하잖아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고 오래돼 발길이 끊겼던 공간. 문화와 예술이 덧입혀져 새로운 가치를 빛내는데요. 광주 시민회관이 도심 속 오아시스로 발돋움하길 기대합니다. 네. 네. 자, 50년 광주 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공간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꿈을 펼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네요. 네,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네. 젊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광주 시민회관, 특히 이제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생두를 수확해서 가공, 볶음, 추출 과정을 거쳐서 마시는 이 기호식품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2번 커피가 정답이었죠? 예, 아유, 네. 아침 되니까 커피 생각이 정말 커피 향이. 비 오는 날은 그러네요.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5622님, 1228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5622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네, 날씨가 아우. 화창한 날 마당에 신랑이 직접 지은 창고 밑에다가 해먹을 달아놓고 해먹 타며 마시는 커피 어머나, 맛이 세상에. 일품입니다. 특히 이렇게 들리군요. 맑은 날에 이렇게 빨래를 널어놓고 마시는 네. 커피는 여유와 행복을
자체예요 하셨어요. 파란 하늘이 또 펼쳐져 있고 그 아래서 해먹 타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면서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상상만 해도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비현실적인데요. 너무나 정말 힐링이 부럽네요.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해보고 싶네요. 자, 네. 1228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사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9살, 7살, 3살 딸 셋을 키우고 있어서 조용히 커피 한 잔 우아하게 마시는 여유는 아직 없지만 딸들과 밥 먹고 놀이해주는 저희 집 10년 된 낡은 식탁이 저에게는 힐링 공간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식탁의 모습을 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조잘조잘 이렇게 노는 모습 보면서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내려 마시는 시간 행복합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꼭 뭐 그런 아까 그분 같은 또 조용한 힐링도 있지만 맞아요. 시끌벅적한 사이에 아이들 이렇게 막 뛰노는 거 보면서 아이고 막 북적북적대는 우리 집 이 낡은 식탁 여기서 한 잔 마시는 또 커피의 행복함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또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이죠. 충북문화관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숲속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축제인데요. 네네. 오는 7월 4일까지 숲속 콘서트, 뭐 미술장,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문화관 네. 인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네네. 특히 이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야간 행사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전 예약이라든지 문의사항은 충북문화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달빛과 함께 문을 여는 심야 책방 만나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제38회 충북 연극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알찬 소식들 들고 아침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